안녕하세요. 역사 타임머신입니다. 1980년 5월, 대한민국의 남쪽 도시 광주, 이곳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한국 현대사에 잊을 수 없는 깊은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민주화 운동 배경 1970년대 후반,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 독재 정권 하에 있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전두환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하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1980년 4월 14일에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돼 대한민국 내의 정보기관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80년 5월부터 신군부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언론 통제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 수천 명을 체포 및 구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합니다. 이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2. 학살의 시작. 신군부는 강경 진압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공수부대 같은 계엄군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신군부는 1980년 3월부터 5월 18일 직전까지 공수부대의 충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 이동 배치하고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칩니다. 5월 18일 16시 이후로 광주 시내로 계엄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고 계엄군은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폭행을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광주 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대학생 중심이던 시위의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한 광주의 일반 시민들과 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19일 오후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계엄군은 더욱더 폭압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계엄군으로 참여한 공수부대는 학생, 시민, 남녀노소 불문하고 행인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이 극에 달하자 20일 시위대의 규모는 20만 명이 넘어섰고 광주 시내 택시, 일부 시내 시외버스 200여 대가 계엄군의 진입로를 가로막으며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 진압을 지속합니다. 반면 전두환 주도의 보안사의 통제를 받던 언론은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하였는데 이에 일부 격분한 시민들은 광주 MBC 방송국을 방화하기도 합니다. 20일 24시 시위대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계엄군은 광주역 앞에서 시위대에게 최초로 집단 발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발포 이후 이군 사령부로부터 발포 금지와 실탄 배분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계엄군은 5월 21일 13시 전남대학교와 전남도청 앞 시위대에게도 집단 발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단 발포가 일어난 21일 오후부터 시민들은 계엄군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서와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에 있는 총으로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결성합니다. 이에 계엄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외곽으로 퇴각하였고, 시민군은 21일 밤 계엄군이 물러난 틈을 타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합니다. 5월 21일 19시 30분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외곽 봉쇄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5월 21일 21시 30분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허락하고 실탄이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계엄군은 무차별 발포가 더 심해져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 송암동 학살 등을 비롯한 시민 살상 행위가 광주 외곽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5월 24일에는 계엄군 간 5인 교전이 일어나 계엄군 13명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22일 이후로 광주는 군인들에게 철저하게 고립됐고 전국 각지에 공산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는 유언비어가 확산됩니다. 이에 시민군은 자유민주화 시민군 대표를 조직해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게 되는데, 일부 시민들은 스스로 무기 잦은 반납을 했으나 또 다른 일부 시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광주를 최후 진압하기 위해 군인 2만 5천 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상무충정 작전이 시작됩니다. 5월 27일 새벽 2시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아침 전라남도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1만여 발을 사격해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살상하게 됩니다. 이로써 계엄군이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시민군 생존자는 체포하여 연행했고 광주는 다시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0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호남 전역에서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는데, 당시 신군부는 언론 사전 검열을 실시하여 광주 외의 다른 지역에는 자신들이 유리하게 공산 세력의 폭동을 제압했다는 왜곡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3.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위위.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민중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었고,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군사독재 체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역사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전국적 저항과 연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역사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